쉬는 동안 이슈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슈에도 경중이 있죠. 오늘 장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대북 관련된 이슈,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 내용 먼저 보시죠. 네, 대북주 슬슬 화해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모멘텀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가장 강력한 긍정적인 시그널은요, 국내 한 언론의 이 매체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정은 북한의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비공개 친서를 보내서 3차 북미 정상회담과 평양 초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전반적으로 대북 관련된 종목군들 강세 움직임을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도 임박한 상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합니다. 여기에서 유엔 총회가 좀 열리게 되는데요. 이를 계기로 해서 방문을 하게 되고 24일에는 유엔 총회 연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 나왔던 소식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잡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또 이 부분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뭔가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13일 미국 재무부가 해외 자산 통제실이 북한의 해킹 그룹 3곳을 특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라는 보도도 들려왔습니다. 이런 해킹 그룹들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정찰 총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과연 현재 일단 관련 대북주들은 긍정적인 뉴스를 조금 더 강하게 받아들이면서 대체로 강세 흐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 일단은 대북 관계와 관련해서 현재 분위기부터 좀 점검을 해보죠. 이와 관련해서는 평화통일연구원의 김충환 이사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북한 쪽에서 지금 9월 하순 쪽에 대화를 재개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고 매체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평양 초대 의사도 비밀 친서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하던데요. 양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예, 우선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내년 대선을 위해서는 그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국은 강원 양면 전략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낸 셈이죠. 트럼프는 올해 어느 시점에서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번 9월 하순 실무회담이 열리게 되면은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이 되고 또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차례 그 말하고 또 원하고 있는 10월 초에 그 발표될 노벨상 수상도 유력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또 북한은 그동안 이 9월 말 실무회담이 적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핵 문제 해결과 경제 발전을 위한 계기 마련을 위해서는 이 정상회담을 또 해야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중 그리고 재선 전에 가장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가 이번 9월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보도에 의하면은 김정은이 8월 중순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는 친서를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데 이번 실무회담 결과에 따라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워싱턴으로 초청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사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선, 노벨상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좀 잡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 쪽에서 우리 추석 연휴 시작하기 직전에 나왔던 소식인데요. 이 볼턴 보좌관을 경질을 했죠. 이 부분이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제스처다라는 분석들이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좀 봐주시죠. 그 가장 강경파라고 하시니 볼턴은 그동안 CBID 즉 리비아식 방법을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해임의 계기가 됐다고 하는군요.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FFVD 즉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또 북한의 경제적 기회를 많이 주는 이러한 비핵화 방식을 추진해 왔는데 이것이 아마 볼턴과 대통령과의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번 이 볼턴 해임 조치는 트럼프가 북한의 자존심을 높여준 하나의 사건으로서 북미 회담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런 제스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북한은 연일 뭐 여러 가지 미사일 발사라든지 그리고 해킹의 의혹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앞과 뒤가 조금은 다르다라는 느낌도 받는데요. 그 속내는 어떤 걸까요? 네, 북한은 뭐 이렇게 외교 그 전술에 능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밀리지 않고 보다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그 몸값 올리기 전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북한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력에 있어서도 미국과 남한에 밀리지 않는다.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또 대외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그 동요를 이런 그 투쟁 의식을 과시함으로써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주말에 나왔던 소식이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도 9월 말쯤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런 글로벌 수장들의 만남들 그리고 이벤트들이 연이어서 좀 나타나기 때문에 뭔가 좀 드라마틱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만나면 어떤 좀 뚜렷한 이런 성과를 거둬낼 수 있을까요? 북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아마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미국은 이번에 그 북미 실무회담, 나아가서는 미국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남북한이 공히 원하고 있는 현안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미국이 줄 수 있는 카드로서는 가장 이것이 가벼운 카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동안 반대해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던 이 남북 그 경제 협력 문제, 이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물꼬가 트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한 한미 정상 간 또 미국 북미 실무회의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앞으로 남북 관계 진전에도 큰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9월 말은 좀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정말 이 내북 관련 주식들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 차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사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 더 자신감을 얻어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앞서서 하노이 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주들이 요지부동이었는데 이번만은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는데요. 오늘 장부터 꿈틀거림이 좀 남다르죠. 시장 대비로도 훨씬 더 강합니다. 이제 투자 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한규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지금 종목군들 벌써부터 움직임이 좀 나오는데 그럼 9월 말까지 이 부분이 노출되기 전까지는 모멘텀이 좀 지속될까요? 지난주하고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네. 그 대북 관련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좀 변화됐습니다. 이미 이제 북한에서 그 미국에 대한 어떤 대화를 제의할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벤트에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이 좀 많았습니다만 미국에서 볼턴 보좌관에 대한 해임이 진행이 되고 나서부터 시장 분위기,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이제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요. 네. 북한이 미국에 대한 제의를 하면서 북한의 어떤 대화 의지를 확인했고 또 미국은 거기에 상응하면서 볼턴을 해임을 하고 하는 등의 주고받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이번에는 볼턴이 좀 걸림돌이었는데 그렇죠. 걸림돌 하나가 없어진 거죠?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아주 눈에 가시처럼 여기 있던 그런 인물이었고 워낙에 강경파였기 네네.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그 대화에 있어서 약간의 유연성이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만큼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분명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적어도 이제 9월달 북미 정상회담 내지는 실무회담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 유효성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9월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 연말까지도 이 대북 관련주들의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냐면 북한에서 올해 연말까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효 기간을 둔 적이 있어요. 김정은 그 위원장이 그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이런 어떤 모멘텀이 진행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도 내년에 본격적인 재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떤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어떤 회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스몰딜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처럼 이번에도 북한에서도 뭔가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미 실무회담이라든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경우는 과거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뭔가 좀 결과가 도출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9월 달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
아직까지는 이러한 어떤 대북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미 작년에 시세를 많이 냈었죠. 네. 이번에 올해 연말에 한번 두 번째 시세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지만 지난주부터 시그널이 나올 때 가장 먼저 반응했던 종목군들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흐름 좀 봐주세요. 여기서 이제 종목들을 우리가 좀 많이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북 관련주들은 섹터가 이미 작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났기 때문에 종목 선택에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종목을 접근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종목을 접근할 때 말씀하셨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쪽이 강하게 움직였느냐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철강주 쪽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주죠. 철도주. 죄송합니다. 네. 철도 관련주. 자, 철도 관련주는 최근에 이제 부산 산업의 주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른 기술과 대아티아 이런 종목들의 반등세가 동반해서 강세를 기록했는데 지금 왼쪽에 부산 산업 같은 종목군들은 최근에 주가론 자체가 가장 강력했죠. 원조 철도 관련주, 대북 관련주 원조 대장주였던 종목이 다시 대장주로 부각이 되는 모습이고 네. 푸른 기술도 거기에 따라서 좀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따라가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분명히 되고 있죠. 이 철도 관련주들의 성장성이라고 하는 그 철도 관련주들은 북한 시장이 개방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수혜가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론 자체가 이렇게 강한 모습이에요. 결국에 먼저 올라갔던 종목들이 앞으로 남북 경협이 가시화되거나 내지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도출이 됐을 때 가장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가는 흐름이고요. 네. 이 흐름을 봤을 때 앞으로 대북주들은 이러한 어떤 철도 관련주가 장세를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철도 관련주 이제 대바닥은 쳤고 추세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섹터가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들입니다. 네. 종목으로서 지금 이제 좋은 사람들과 인데프 같은 것들 보고 계신데 뭐 신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도 많이 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좋은 사람들 같은 종목들은 대표적인 종목으로 부각이 됐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주가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형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과거에 시세를 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점차적으로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도 8% 이상의 강세가 나타났고 인데프가 오늘 4% 정도인데 네, 네. 인데프도 이제 반등이 좀 더 강화됩니다. 그동안 덜 올랐기 때문에 반등이 네. 강화되고 특히나 이제 오른쪽에 인데프로 보시게 되면 이미 이제 2,000원선 바닥을 찍고 먼저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이죠. 개성공단 관련주들은 일단 남북 경협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북미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사업이 재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개성공단 관련주들도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첨언을 드리자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난달 말에 유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아마 조금은 부진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그거 해보는데요. 그거 있었고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도 이제 많이 밀렸고 주가가 좀 덜하긴 한데 네. 나중에 대북 관련주들이 조금 더 반등이 나오게 되면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네. 부분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볼 때 이제 송전주들 한번 보셔야 돼요. 송전주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북한의 이제 전력 사정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북한이 개방이 됐을 때 전력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송전 관련주들도 남북 경협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송전 관련주들 보시면 왼쪽에 선도전기, 오른쪽에 대원전선인데 네. 주가의 상승세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우상향으로 상승세는 돌아서고 있는데 이들 종목은 후발주처럼 역시 이제 상승 탄력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하락세에서 벗어나서 우상향으로 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남북 경협주들의 반등세가 나올 때 동반 반등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다만 주가가 굉장히 저가권 종목이기 때문에 대북주들의 흐름 자체가 좀 더 탄력이 붙게 되면 상당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송전주들도 분명히 저점 찍고 추세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후발주지만 분명히 추세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분명히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설주들도 많죠. 현대건설과 이제 한라를 보고 있습니다. 한라 같은 종목들은 지난주에 이제 실적, 대규모 수주 기대감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한 부분이 있긴 한데, 현대건설의 대표적인 이제 건설주의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과 뭐 유진기업이라든가 뭐 다스코라든가 특수건설, 뭐 동아지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건설주의 수혜주로서 부각이 됐었는데, 현대건설은 아시겠습니다만 남북 경협이 이루어질 때 현대그룹이 가장 그 수혜 폭이 크겠죠. 과거 정주영 명예회장 때문에 이제 그 수혜이 폭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주들도 이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동반 상승세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북한 시장이 역시 개방이 되게 되면 건설 시장, 건설 사업이 영위할 수 있는 그 영역이 굉장히 넓죠. 그렇기 때문에 이 SOC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주들도 수혜줍니다. 다만 상승의 흐름이 좀 약합니다. 약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엔 수혜가 가장 나중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좀 약한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역시 동반해서 추세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시멘트 관련주들도 이제 지난해 역시 이제 남북 기업주가 급등이 나올 때 상당히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왼쪽에 있는 현대시멘트고 오른쪽에 있는 성신양해 같은 종목이 이제 대표적인데
이들 종목들도 이제 아까 철도 관련주만큼은 아니더라도 네. 철도 관련주의 뒤를 따라서 주가 흐름 자체가 좀 더 강하죠. 특히나 성신양계가 강하고 한일 현대시멘트도 이제 상승세가 분명히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종목군들도 앞으로 이제 남북경협지의 반등세가 좀 더 강할 때 지난해에 이미 대장주 섹터에서 강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 종목들도 분명히 그동안의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상승세로 반전하고 있는 만큼 남북경협지로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부분들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강산 관련주들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난티 같은 종목들, 그리고 이제, 현대레비터. 자, 짐 로저스가 이제 아난티의 사회이사로 이제 있으면서 한 번씩 부각이 됐었던 종목인데, 네. 어쨌든 간에 남북 경협이 이루어질 때 앞서 하셨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가장 먼저 재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른 수혜주가 바로 이제 아난티하고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인데, 아난티는 지금 주가름 자체가 좀 약합니다만 현대 엘리베이터는 주가름 자체가 강합니다. 결국에 이 금강산 관련주도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 모습이고 아난티도 좀 늦습니다만 앞으로 좀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우상향으로 돌고 있는 금강산 관련주도 분명히 남북 경협주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자원개발 관련주들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대북 관련주 섹터에 굉장히 많은데 이 자원개발 관련주들 왼쪽에 이제 포스코엠텍, 오른쪽에 해인인데 북한의 자원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자원개발 관련주도 지난해 참 대단한 시대를 기록했는데 이미 포스코엠텍도 지금 4,000원에서 저점 찍고 장대 항복 세우고 지금 눌림 주고 재반등이 나서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조금 뒤늦게 부각이 되긴 하더라도 탄력이 굉장히 많이 붙는 걸 보이실 거고 또 해인도 은근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탄력이 붙고 있는 걸 보고 계실 겁니다. 결국에 네. 자원개발 관련주들도 흐름 자체가 상당히 강하다는 걸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당장 뭐 최근 며칠 동안 주가 흐름이 좀 약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자원개발 관련주도 남북기업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때 주가의 상탄력이 강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료 관련주는 남해화학하고 현대사료반데 오늘 현대사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남해화학도 지금 소폭 강박선 시세가 네. 나오고 있는데 못 올랐던 종목군들 중에서 지금 이제 맨 후발주로 좀 부각이 되는 겁니다. 후발주 중에서 오늘 현대사료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결국엔 남북 경협주 전반에 걸쳐서는 먼저 올라가고 조금 늦게 가는 형태가 진행이 됩니다만 시간이 지나서는 후발주가 더 많이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 전반에 걸쳐서는 우리가 뭐 고르게 동반해서 관심을 가져도 무리가 없는 상태니까 추세적으로 남북 경협주 모두가 바닥을 찍고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종목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만 놓고 보면은 비료주, 사료주가 1등이고 2등은 지금 뭐 여러 종목군들이 올라오는데 네. 시멘트를 중심으로 한 뭐 SOC 이쪽이 탄력으로 치면은 두 번째인 것 같은데요. 네. 비료 쪽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대사료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래서 사료 쪽인가 싶어서 봤더니 사료 비료 지금 같이 가거든요. 네. 대유가 21%대, 아시아 종료는 12%대 상승입니다. 오늘 10시 구간이었습니다. 정부 쪽에서요, 북한 쪽에 쌀 지원하기로 한 거 잠정 중단하겠다. 이유인즉슨 북한 쪽에 반응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살짝은 좀 부정적인 뉴스인데 이쪽으로 또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쪽은 그런 내용들은 이미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한 번 정도 겪어왔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네. 이제 지원한다고 했는데도 북한에서 거절을 했던 부분들, 또 자기네는 이제 북한 직접 상대하겠다라는 그런 인지로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크게 신경 쓸 만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어차피 남북경협주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은 남북한 간의 관계보다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시장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그게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남북경협으로 자연스럽게 연출될 수 있는 네.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비료시장, 식량 자원이 굉장히 힘든 것이 북한이기 때문에 결국엔 북한 시장이 열리게 되면 비료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의지가 지금 이제 사료주의 반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순환매 차원의 어떤 반등 장세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현대사료만 특별하게 강하게 보이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특정한 어떤 세력들에 의한 흐름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 네. 다른 비료 관련주들의 반등이 크지 않다라는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결국엔 종목별로 순환 장세에 의한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결국엔 앞서 말씀하셨듯이 일시적인 재료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북한 시장이 개방됐을 때 가장 크게 수혜가 받는 업종 네. 섹터가 어딘지 거기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철도라든가 그리고 네.
이제 자원개발 관련주 그리고 이제 송전 관련주, 개성공단 이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말에서 연말 정도까지는 이런 어떤 대북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있겠습니다만 네. 호재가 살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길게 보고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 쪽으로 우리가 좀 주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몇 개만 좀 토픽으로 꼽아주시면 종목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철도 관련 중에는 일단 부산산업하고 대아TI 이게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이미 대북 관련주들 중에 대장주로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 이번에도 대장주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철도 시장은 개방이 되게 되면 그 시장 규모가 북한 시장 규모가 20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산업 같은 이런 종목들은 단기 이제 재반입평선 돌파 후에 이제 눌림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이 나올 때면 조정폭이 깊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눌림 조정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집을 단행하시는 게 좋겠고 대아TI도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매집을 좀 단행하실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을 더 보게 되면 포스코엠텍. 북한의 이제 자원 시장이 무려 3,700조라는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를 잠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포스코엠텍 같은 종목들도 우리가 중장기중 관점에서 충분하게 가치, 성장 가치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섹터로 종목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연일 내리막길을 걷던 대북주들이 이제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일일 전화, 하루짜리 시세가 아니라 조금 더 연속성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마켓통 1부였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뵙겠습니다.